마이클 셀런의 그 어렵다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희대 강연 때 3천 명의 그 청장들이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정의 공정한 나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 말씀 하신 내용 중에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판단이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그다지 그 인정률이 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소국 행정이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피감기관과 피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몇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2009년도, 2014년도에는 대심 제도. 네.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15년도에 감사 권익 보호 관제 등등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념해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아까 감사위원 그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과정이요.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의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1급 이상의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도 굉장한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감사원의 중립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은 그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그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리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리위원은 법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인의 공무원,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 공무원단 또는 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그 헌재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어 있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 법에 의해서 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감사법에 의해서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구 뭐 이런 감사위원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 개선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 추진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원장 이거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은 뭐 이제 많은 내용이 뭐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 따르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의 심신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제도 이 규정은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원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이상하고 네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걸로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심사를 하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회계를 상식 감독 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행정운영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율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정해진 일정 요율에 따른 금액을 카드사에게 이제 가맹점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물건을 판 사람, 판매자가 이제 지불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요즘 같은 이 우리나라 이 자영업 대란 속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라는 그런 공약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이러한 취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매출액에 따라서 즉 매출액이 작을 경우에는 아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근데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예 면제하거나 3억 원을 초과하되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좀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3% 그리고 5억 이상일 때는 2.5% 다소 좀 무겁게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담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담배가 대부분의 저도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보면은 편의점 매출액에서 담배 매출이 45.9%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하나에서 뭐 그 일정 기간 동안 팔리는 그 여러 물건들의 총액의 절반이 담배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면은 이 담배라는 게 다른 상품과 달리 그 세금이 아주 특수합니다. 담배 한 갑이 뭐 4,500원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세금이 74%입니다. 일반 다른 상품에도 붙는 부가가치세를 빼면은 65%가 담배에만 부과되는 특수한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65%는 바로 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다른 상품과 달리 아주 대단히 비중이 높은 세금 때문에 이 가격이
사실은 좀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일반 상품보다는. 그리고 이것이 다 이 세금까지도 65%에 해당되는 이 세금까지도 매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출이 결과적으로 부풀려지고 부풀려진 매출 때문에 우대 적용을 갖다 못 받는 매출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1.3%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물면 되는데 이 담배에 붙어 있는 특수한 세금 때문에 매출이 부풀려지는 관계로 연간 매출액이 5억을 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2.5%라는 걸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담배에 부과된 세금 때문에 가맹점들이 이 편의점들이 매달 추가로 지불하는 가맹점 수수료가 207만 원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207만 원이면은 요즘에 장사 잘 안 되는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점주가 한 달에 가져가는 총 수익과 거의 근접할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 부담을 결과적으로 이 세금은 국가가 필요해서 가져가는 세금인데 이 세금을 갖다가 유통 단계에서 매출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그 편의점 가맹점주가 이 세금을 갖게 되는 부담하게 되는 가맹점 수수료로 이 세금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거. 이 세금이 자신의 수익이라면 수익이 발생된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가맹점 수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국가가 가져가는 징수하는 세금을 갖다가 중개하는 그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매출에 포함돼서 자기 매출로 이윤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기 매출로 환산되어서 가맹점 수수료까지 더 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정해달라는 요구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그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가벌 관계로 인해서 노예 계약 등의 논란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최근에 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 비용이 늘어나게 따른 부담도 많이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담배라는 특수한 상품을 갖다가 판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절반이 담배 매출인 상황에서 이 부당한 어떤 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지금 이제 부과 체계를 좀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그 적정성이라거나 또는 그 편법성이라거나 이런 것들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그 소상공인에게 매우 좀 불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원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는 제가 감사원장 취임한 이후에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제가 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꼭 살펴봐 주십시오. 네. 보시고 아까 제가 그 인용했던 그 감사원법의 어떤 역할과 관련된 규정에 해당된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헌 이전에라도 그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감사원의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이상하고 네 오후 질의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 때 하시는 걸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회찬입니다. 감사원장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 심사를 하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회계를 상식 감독 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행정운영 개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돼 있는 것은 이제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에 따라서 제가 지금 오늘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율 제도에 관련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어떤 것인지 아시죠?
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 그 매출액의 일정 정해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15년도에 감사권익 보호관제 등등을 실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실제로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제도화 돼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유념해서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복지부동,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단어가 난무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감사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장에서 정말로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감사원 독립성 문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아까 감사위원 9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과정이요. 이명박 정부로 바뀌면서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 고위직 12명의 일괄 사표를 표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가 그 내용은 모릅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게 어떻게 그 순간 갑자기 1급 이상의 고위직 12명이 일괄 사표를 낼 수 있을까? 이거는 아마도 굉장한 뭔가 외압이 있었거나 감사원의 중립성,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독립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헌법에 보면은 그 감사원에 대한 규정들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회에 대한 제청권이 대통령이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감사원은 원장이 제청하고 그 대통령이 전체 임명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죠. 임기도 재판소나 중선관리는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년에 1차 연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격 문제도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선관위위원은 법원 공무원, 교육 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3인의 공무원, 세 가지 종류의 공무원만 가능하고요. 그런데 감사원은 고위 공무원단 또는 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제청할 수가 있고요. 자격 조건이 됩니다. 신분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아니면 파면이 금지되어 있도록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원 법에 의해서 헌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 감사법에 의해서 탄핵 금고 이상의 선고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고 하는 그러면 이제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참 애매한 규정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감사위원 전원과 1급 이상의 고위직 후보 이런 감사위원들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후보자 생각은 어떠세요?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면 그러한 제도 개선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또 추진할 가치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사원장 이거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은 이제 많은 내용이 개헌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고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그거에 대해 따르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하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제도 이 규정은 빠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이클 셀던의 그 어렵다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경희대 강연 때 3,000명의
청장들이 임명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시면 정말 정의 공정한 나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먼저 후보자께서 아까 인사 말씀 하신 내용 중에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듣고자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적극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요. 2009년도에 실시된 제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적극 행정 면책 제도의 판단이 제가 지금 설명 듣기로는 그다지 그 인정률이 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소국 행정이라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감사원에서 이제 그 피감기관과 피감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몇 가지를 만들어 왔거든요. 네. 적극 행정 면책 제도 2009년도, 2014년도에는 대심 제도, 네.